안녕하세요. 2023년 서성한 전문가정 강의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진행하게 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고, 첫 번째 대학별 출제 원리부터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강대학교와 관련된 개념들입니다. 일단 서강대학교는 편입시험 난이도로 봤을 때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학교에 속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게 사실상 여러분들이 편입 공부를 할 때 직면하는 문제죠. 그런데 이 문제를 두 가지로 우리가 추약해서 조금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논리 문제와 관련해서 빈칸 완성이 나오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독해 문제지만 엄청 길고 엄청 어렵지만 문제 푸는 것 자체는 봐야 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서강대학교 출제에 있어서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출제되는 문제 형태를 봤을 때 주제 문제나 제목 문제나 요지 문제와 같은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는 편입니다. 대신에 일치 문제와 추론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일치 문제나 추론 문제는 주제를 알고 확인했을 때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서강대학교는 일치 문제나 추론 문제를 묻는 것처럼 하면서 주제 문제를 묻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데, 크게 봤을 때는 아주 어렵기는 하지만 내용 난이도와는 상관없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주제를 찾는 연습을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도 출제가 된다.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보면 서강대학교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균관대학교의 특징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위권 학교의 특징들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다양한 종류의 지문들을 출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편입에서 나오는 재미없고 길고 어려운 내용이 출제될 뿐만 아니라 문학과 관련된 개념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 좀 이런 글을 왜 내지 하는 특이한 글들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글을 기록문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도 출제가 되고 아주 다양한 내용이 출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문 난이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성균관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학교로서 또 난이도가 어려운 축에 속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선지와 관련된 구성이 까다롭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문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선택지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답이 2개 아니면 3개처럼 보이는 이상한 상태가 발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요약해 보자면, 첫 번째는 소재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다른 학교에서는 내지 않는 방식인데, 소재가 타당한 범위로 설정이 되었는가 또는 적절한 범위로 설정이 되었는가를 묻기 때문에 조금 낯선 유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적절한 단어가 선택되었는가를 묻는 유형인데, 이 또한 성균관대학교에서만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낯설 수 있을 텐데 당연히 성균관대와 관련된 건 따로 많이 연습하시면 좋겠죠. 수업 때 저희가 그걸 다루도록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시사 개념입니다. 시사 개념은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보통 많이 들어봤던 뭐 뉴욕타임즈지라던가 아니면 이코노미스트지라던가 아니면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라던가 다양한 이제 시사지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올해 있었던 사건들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것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러시아의 전쟁 상태, 안 들어봤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 동계올림픽에서 뭐 발리에바가 이제 도핑했던 것, 적발된 것, 이런 것들이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후보군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하는 수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인데, 시사와 관련된 개념들을 올해 발생하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잘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저희가 수업 때 그걸 다 따로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된 결과물은 올해에도 잘 증명이 되었는데, 제 이제 교수 카페에 가보시면 올해 적중했던 시사 개념들을 모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학교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적중을 많이 했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는 상위권 학교 중에서는 가장 순수하게 영어 그 자체를 묻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해석 잘하는 사람들이 붙는 학교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좀 까다롭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또한 해결책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한양대학교는 다른 상위권과는 유독 특이하게 출제되는 어떤 원전들을 정해놓고 거기서 반복적으로 출제를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수, 출제진들이 사용하는 원서나 아니면 참고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 참고서가 어느 정도 범위화되어서 거기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범위를 정해서 예상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반복적인 개념입니다. 한양대학교는 해석도 까다롭고 내용도 정말 어려운 반면에 반복적으로 같은 개념을 출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개념이 나올 때 어떤 내용 전개가 있을지를 예상이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막시즘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다윈이즘이 있을 거고 피진 또는 크리올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런 개념들을 반복적으로 해가 걸쳐서 계속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개념이 나오면 어떤 게 답이 된다는 걸 알고 시험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2015년과 2019년에는 똑같은 지문이 두 번 동시에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학교별 대비를 잘 하게 되시면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대학교의 특징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편입 독해 중에서 가장 긴 학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 풀기 좀 어려운 학교, 힘든 학교, 풀기 힘든 학교 정도로 여러분들이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어휘를 출제하는 학교입니다. 아주 어려운 어휘를 출제하기 때문에 길고 어휘가 어려워서 도저히 못 풀겠다 할 수 있는 학교이지만 하지만 사실상 서, 성, 한까지는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노력도 뒤따라줘야 합격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출제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게 되시면 얼마든 합격할 수 있는 학교에 속합니다. 그래서 서성하는 정말 실력이 좋아야 합격할 수 있지만 한양대학교, 다시 중앙대학교의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학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수업 때 주로 다루게 될 건 어떤 식으로 전개가 이루어지면 어떤 것이 답이 되고 그리고 보통 어떤 전개가 있고 어떤 식으로 유형이 출제가 되고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는지를 공부하는 게 앞으로 저희가 수업 때 다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는 나머지 상위권 대학교와는 다른 특별한 특징을 갖습니다. 주제 찾기, 정확하게는 정확한 주제문 찾기를 요구하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정확한 하나의 문장을 찾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학교에서는 그렇게 정확한 주제문을 찾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 편인데 이건 이화여자대학교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다만 그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는 건 이화여자대학교는 독해의 비중이 그리 높진 않습니다. 물론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좀 독해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어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휘를 많이 외우셔야 하고 어떤 어휘를 어떻게 외우셔야 되는지도 오늘 여기서 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만 나오는 특수한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멀티블랭크라고 볼 수 있는데 빈칸이 10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단어 20개 주고 채워 넣어라 라는 문제인 건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따로 대비를 하시면 그냥 대비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성적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방금 봤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원하는 학교들의 특징을 살펴봤고 그리고 이 학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전체적인 출제 비중입니다. 그래서 어휘의 경우에는 10%에서 15%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문법의 경우에는 7.5%에서 12.5%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논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게는 20%가량부터 많게는 45%가량까지 그리고 독해는 적게는 35%가량부터 많게는 65%까지 정도의 비중으로 어떤 게 중요하고 무엇을 많이 공부하셔야 되는지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실 것들,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크게 말씀드리면, 어휘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 오늘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거는 에이펙스입니다. 저희는 이제 제 커리큘럼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어휘는 총 6권입니다. 2달 과정씩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휘는 초중고 어휘 플러스 편입 기본 어휘입니다. ABC 복화고, 그리고 에이펙스 복화가 저의 시그니처 어휘집이고 올해 전면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상위권을 대비하고 싶다, 또는 편입을 합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2번 에이펙스 한 권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자부하는 어휘집이기도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상위권에 합격하기 위해 필요한 어휘들은 모두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추가적으로 동의어 417세트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417세트의 동의어들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동의어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동스러워할 만한 동의어들을 모두 다 정리했고 총 대략적인 개수가 10,000단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비 관련한 이제 어휘로 에이펙스 복화는 4,000단어 가량이 되고, 그리고 동의어는 그거와 별개로 10,000단어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는 어휘집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TMI는 관용어입니다. 그래서 구동사, 관용어, 그리고 속담 따위를 정리한 어휘집인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시중에 보시면 어휘 관련된 서적들 중에서 관용어를 정리해둔 서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거 다 사서 봤고 그거 다 반영된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가격이나 같은 두께 대비 가장 많은 어휘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어휘 출제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어휘는 없을 겁니다. 세 번째는 헬복화입니다. 그리고 이 헬복화는 기존의 ABC 복화와 에이펙스 복화, TMI 복화에 들어있지 않은 가장 어려운 어휘들, 말 그대로 정말로 이거 맞겐 나올 게 없다, 남은 건 이 단어다 하는 것들을 모두 정리해 두었고, 그리고 시사 어휘가 분류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 분야별로 어휘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어휘에 들어가시면 뭐 사회 파트, 과학 파트, 물리학 파트, 또 역사 파트, 철학 파트 모두 다 분리되어서 출제 어휘가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예상 어휘, 시사 어휘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OMG 복화는 첫 번째 원은 연결사와 어조, 혼동어, 다이어와 같이 여러분들이 어휘를 암기하면서 헷갈릴 만한 모든 어휘들을 모두 정리해 놓은 어휘집입니다. 그리고 OMG 복화는 제가 사실상 가장 공을 들인 어휘집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휘집이냐면 서강대, 성대, 한양대, 중대, 이대에서 출제됐던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출제됐던 모든 어휘들을 다 정리해서 분류해서 중복되는 것을 제거하고 반복적으로 출제됐던 개념들은 횟수까지 옆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해당 학교를 대비할 때 이 어휘책 한 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 안에서 다시 어휘가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상위권 어휘 기본적으로 암기하시고, 그리고 TMI, 관용어 암기하시고, 그리고 OMG 복화 암기해 주시면 여러분들 사실상 다른 어휘를 보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올해에도 실제로 다른 어휘집에서도 없는 어휘집은 제 어휘집에서는 모두 다 나왔고 벗어나는 것 없이 모두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한 단어는 문제풀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공부를 하면서 이론이 더 중요하다라고 수업을 듣거나 문제 푸는 걸 나중에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문법 문제는 문법 문제를 고득점하기 위해서는 문제풀이가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론학습과 문제풀이를 병행하셔야만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어떤 개념을 암기를 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를 푸셔야 하는데, 문제를 우리가 수업 때 풀겠지만 그래도 어떤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할 거냐에 대한 걸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명사와 전치사 파트, 즉 암기해야 맞출 수 있는 파트가 많이 출제됩니다. 여러분들이 삼형식 동사 외우고 있는 동안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서강대학교에 한 발짝 더 가기 위해서는 삼형식 동사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명사 파트, 전치사 파트를 한 번 더 외우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성균관대학교에서는 병치와 관련된 파트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병치는 외울 게 있다라기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많이 익숙해지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결국은 문제를 푸셔야겠죠. 세 번째, 한양대학교는
가장 포멀한 형태의 문제를 출제합니다. 주어와 동사 찾기, 정확하게는 문장 분석을 요구하는 학교로 여러분들이 사실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다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주어 찾고 동사 찾는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번째는 수동태, 중앙대학교의 경우에는 수동태와 시제와 관련된 개념이 출제가 되고 사실상 수동태가 암기할 게 많은 파트입니다. 외워서 문제 풀 수 있는 학교라는 거죠.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출제 유형 파트가 있고 그것도 모두 다 정리하겠지만 크게 개략적으로 보시면 이런 특징들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대의 경우에는 동명사 파트. 결국 노란색은 암기가 주가 되는 파트, 그리고 파란색은 문제풀이가 주가 되는 파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해는 없다라는 거죠. 어떤 공부든 하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공부든 하시면 도움이 되고 당연히 암기하면 이해에 도움이 되고 이해하면 암기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한데 우리가 사실 원하는 건 정확하게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문법 점수를 올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걸 외워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외우시든 이해를 하시든 선택하시면 그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논리 문제풀이와 관련된 것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논리 문제는 첫 번째, 일단은 문제풀이가 중요한데 어떤 문제풀이가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는 서강대학교의 경우 경향 파악이 중요합니다. 아주 독특하게 빈칸을 여러 개 뚫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문제를 내고, 그리고 정말 괴랄한 단어를 많이 출제합니다. 오타를 내기도 하고 라틴어 또는 사어, 고어체를 내기도 하고 정말 별의별 단어를 다 출제되는데, 하지만 그런 문제들도 모아놓고 경향을 파악하다 보면 답이 되는 선지가 있고 답이 되지 않는 선지가 어느 정도 보이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데 어떤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냐면 기출을 풀면서 어떤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보통 어떤 것들이 답이 되는지를 알아보시는 게 많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서강대학교에서 최근에 출제됐던 단어들 중에서는 빛과 관련된 단어는 답이 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 뭐 찾아보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문제풀이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시사와 관련된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는 학술적인 지문 내용과는 다르게 시사지에서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전개가 좀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좀 달라서 잘 안 익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사와 관련된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것도 저랑 같이 완벽하게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한양대학교의 경우에는 원서 문제가 중요하죠. 실제로 거의 문제를 베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이제 남은 기간 때 동안 수업 때 푸는 문제는 3,000문제 이상이 될 것이고 개별적으로 자습으로 배부되는 문제는 4,000문제가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교재에서 교수들, 정확하게 출제자들이 문제를 베껴내는 걸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저희가 거기서 예상 문제로 따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에도 마찬가지 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와 중앙대학교는 유사한 형태로서 우리가 원서 문제를 공부함으로써 조금 더 합격에 다가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에는 외우셔야 합니다. 어휘를 안 외우면 문제를 풀 수 없게 출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어휘를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걸 보고 암기하셔야 되는지는 아까 제가 다 보여드렸다라고 생각이 되고, 독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독해의 경우에는 기출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예상 문제가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한양대학교와 중앙대학교 또는 성균관대학교의 경우입니다. 독해의 경우에는 정말 많은 편입시험의 역사 동안의 기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출 문제를 충분하게 분석을 하신 이후에 그리고 예상 문제를 보시는 게 더 적절한 선택입니다. 특히 서강대학교의 경우에는 아주 고난도의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고난도의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하고 어떤 것이 답이 되고 어떤 것이 답이 안 되고 모르겠으면 어떻게 문제를 풀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의 특징이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가능한 이해 없이 쉽게 풀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고 제가 그 방법을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경우에는 선택지 분석이 많이 중요합니다.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지문에 집중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대는 선택지를 잘 보시면서 잘 파악해서 더 나은 선택지와 더 낫지 못한 선택지를 구분하시는 게 많이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양대학교의 경우에는 반복적인 개념. 다시 말해서 한양대학교는 기출의 경향을 통해서 나왔던 개념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개념들 여러분 잘 정리해 놓고 시험장 들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중앙대학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패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지만 다 읽고 싶으면 읽을 수 있지만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다 읽는 게 힘이 든다면 기술적 접근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접근을 통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 푸는 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에는 구조적 접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구조적 접근과 관련된 공부는 3월 달부터 당장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커리에 따라서 이 모든 개념들을 다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커리큘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 커리큘럼과 관련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이제 남은 기간이죠. 일단 3월달, 4월달에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다 볼 겁니다. 그게 문법이 됐든 논리가 됐든 독해가 되었든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들을 다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5월달, 6월달의 경우에는 심화된 개념으로 이전에 봤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같은 개념이지만 더 어려운 개념들, 더 복잡한 개념들, 그리고 더 재미없는 개념들을 최대한 쉽게 푸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 8월 달에는 문법이든 독해든 논리든 모두 특수형을 위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접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빠르게 푸는 법, 특수한 지문을 쉽게 푸는 법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10월달에는 빈출되는 개념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12월달에는 학교별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대학별 정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수업 과목이기도 하고 모든 과목들을 모든 학교들과 관련해서 가장 완벽하게 철저하게 분석해서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큰 흐름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지금 보시는 이 노란색이 다른 강좌와 저의 강좌가 구분되는 특징점입니다. 올해 새롭게 도입했던 개념이고 이 개념은 상위권 대비 학생, 최상위권 학생 또는 재수 학생들을 위한 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업 때 진행이 될 텐데 모의고사를 3월, 4월부터 보는데 실제 서강대, 성대, 한양대학교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것과 같은 유형을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모든 강사 중에서 3월부터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풀고 해설을 하는 수업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 물론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난이도는 어려워지고 시험 치는 빈도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9월 달부터는 뭐 12번씩 시험을 보기도 할 텐데 3월, 4월부터 당장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씩은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상위권 학교 유형에 맞추어서 시험을 보게 될 것이고 실제 시험장처럼 시간 맞춰서 40문항 60분으로 시험을 보시게 될 거고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서 바로 당일 채점에서 성적표를 나눠드릴 겁니다. 그리고 인강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현강의 고득점자들의 성적을 올릴 거기 때문에 따로 관리받는다는 느낌을 들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실전적인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이제 공부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합격자들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이제 제가 작년 7월 달에 처음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입성을 했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죠. 그리고 이제 인강 없이 현강만 진행을 했고 그리고 현강과 라이브 학생을 합치면 지금 말하는 숫자보다는 많지만 현강 기준으로는 30명 정도가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제 합격한 학교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 합격했던 친구들이 이제 몇 명이 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이제 뭐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이제 2015년부터 20년까지는 이제 강남 균형 플러스에서 최상위권만을 전담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죠. 그래서 6개월 김영 편입에서는 최초로 단가 입성하고 나서는 6개월 전부 다 이제 마감이 됐고, 그리고 1월, 2월 달까지도 이제 전부 다 마감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경찰대학교 전문 과정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죠. 그러니까 1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서강대학교, 스카이 서성한 중 이화 여자대학교까지 재학생 수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위권 학생들은 저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